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 한쪽에서는 산타 랠리라면서 막 축포를 터트리는 숫자가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자료에서는 역대 최고 위험이다 뭐 이런 경고등이 번쩍이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죠? 맞아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 보고서를 동시에 보는 느낌인데, 오늘 우리 임무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진짜 맥을 짚어보는 게 되겠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네.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두 시장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흔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하나의 흐름이요? 네, 마치 강력한 자석 하나가 뭐랄까 한쪽에서는 쇠붙이를 막 끌어당기고 다른 쪽에서는 나침반을 막 흔들어대는 것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는 자석이라. 네, 그 보이지 않는 자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그 축포가 터지고 있다는 주식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는 좋아 보이죠. 코스피가 3일 연속 올라서 4,100선을 그냥 가뿐히 넘었고 장중에는 4,140까지 갔다고 하니까 연말 분위기가 정말 뜨거워 보입니다. 이 정도면 다들 수익 좀 내고 따뜻한 연말 보내고 있겠구나 싶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다들이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요? 자료를 한번 자세히 뜯어들죠. 코스피가 오른 건 맞습니다. 0.28% 상승한 4,120포인트로 막아냈죠. 네, 올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 1% 넘게 급락해서 919포인트로 주저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기가 특정 지점 한 곳만 내리쬐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장세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라진 건가요? 네, 아주 극명하죠. 사실 제 주변에도 코스닥 중소형주에 투자한 친구들은 요즘 뭐 죽을 쓰고 있다고 하던데 뉴스는 계속 좋다고만 하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체감이 전혀 다르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었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요? 네. 오늘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전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쏟아부은 돈은요. 거의 전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 딱 그 두 개요? 네. 이 두 개의 거대한 반도체 기업으로만 향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그 온기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두 기업에만 딱 집중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네. 그냥 미국 시장의 후광 효과가 특정 종목에만 반사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다른 산업은 다 제쳐두고 반도체에만 올인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읽어야 하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 기술주 시장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 안에서의 안전자산이요? 그렇죠. 경제 전체가 불확실할 때는 투자자들이 가장 믿을 만하고 또 시장을 지배하는 초우량 기업으로만 물리거든요. 즉, 한국 시장이 유망하다 이게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에 믿을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뿐이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그러니 다른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잔치상이 차려지는 동안 다른 누군가의 접시는 오히려 텅 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데이터가 있던데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순매도, 그러니까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개미들은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아, 그것도 증거가 되는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다른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주식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 지수만 오르니까 이 기회에 일부 차익을 실현하거나 다른 종목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그 두 개의 대장주만 계속 사들이니까 지수는 오르는
이런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이 산타랠리라는 건 초대장이 극소수에게만 발송된 아주 비밀스러운 파티 같은 거네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 힘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언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한쪽으로만 쏠리는 힘이라. 이 피터는 어딘가 익숙한데요? 아, 그러신가요? 보내주신 부동산 시장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쏠림 현상이 혹시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뭐 부동산 시장에 삼성전자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이 스포트라이트 수준이라면 부동산 시장의 쏠림은 거의 블랙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수준이요? 네. 오늘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바로 그거죠.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전국 아파트 총액의 43.3%를 차지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잠깐만요. 43.3%요? 네, 43.3%입니다. 아니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아파트 자산 가치 중에 거의 절반이 서울이라는 단 하나의 도시에 다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서울 집값이 비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체 왜 중앙은행은 이걸 위험지수 최고치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치가 높은 것과 위험이 높은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시스템 전체의 먼저를 해서 보면 이건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모든 무게가 한쪽 발에만 실려 있는 것과 같아요. 한쪽 발에요? 네. 평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만약 그 발을 헛디디거나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와도 시스템 전체가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나오거나 서울의 특정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그 충격이 지방 부동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이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주식시장처럼 여기도 그럼 서울만 뜨겁고 다른 지역은 완성의 딴 세상인 건가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하지만 지방은 상황이 처참할 정도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거나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곳이 수두룩하고요. 더 큰 문제는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지 않는 미분양 주택과 누적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 사는 아파트가 다른 쪽에서는 남아돌아서 골칫거리인 말 그대로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거비 부담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서울의 아파트 월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라는 완충 정체가 있었지만 이제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거비로 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집을 살 수도 없고 빌려 사는 비용마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상황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나요? 자료를 보면 정부의 대응 방향이 좀 의외입니다.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가격을 누르기보다는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이건 마치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방화벽을 쌓는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부도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딜레마요? 네. 지금 무리하게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 자칫 시장 전체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더 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이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불길을 잡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집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부터 보강하자는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두 시장이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관통하는 흐름이 있죠. 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딱 두 개의 점으로만 흘러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자산 가치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코스닥과 지방부동산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고요. 결국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은 극단적인 쏠림이라고 봐도 될까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 집중과 그로 인한 양극화입니다. 돈과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극소수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는 자산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죠. 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경제라는 넓은 강에 돈이 골고루 흘렀다면 지금은 그 강물이 거의 다 말라버리고 오직 두세 개의 아주 깊고 좁은 수로로만 모든 물이 미친 듯이 흘러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런데 그런 좁은 수로로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면 결국엔 넘치거나 수로 자체가 터져버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강화한다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만 오르면 사람들은 역시 다른 건 안 돼, 삼성전자뿐이야 라며 더 몰려들고 서울 집값만 오르면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서울에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된다는 그 공포 심리가 더 많은 자금을 서울로 끌어들입니다. 아, 다른 선택지들은 점점 더 매력을 잃고 결국 모두가 외나무다리 위에서 위태로운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특정 분야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반은 너무나도 좁고 편중되어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경제 데이터를 마주한 당신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이겠네요. 코스피 4,100 돌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같은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민낯을 봐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우리 경제는 점점 더 나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기회와 위험이 특정 영역에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숫자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단면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어떻게 극소수의 좁은 협곡으로만 흘러들어가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네. 이 현상은 2026년을 앞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강력한 집중의 에너지는 언젠가 그 협곡을 가득 채우고 넘쳐서 지금껏 소외되었던 마른 땅,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지방 부동산까지 적시는 낙수 효과의 시작점이 될까요? 아, 아니면 그 협곡 자체가 감당 못할 압력으로 무너지면서 시스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홍수의 도화선이 될까요? 와. 오늘의 데이터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당신이 경제의 흐름을 읽을 때 그 거대한 갈림길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